예, 2021년 10월 6일 음력으로 9월 1일이 되었습니다. 예, 오늘은 또 비가 오고 벌써 10월 달이 이제 벌써 10월하고도 6일이나 되었으니까요. 예, 우리 이 세월이라는 것이 아주 무상하게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제대체총연맹에서는 계속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학문 산책 그 30번째 이야기로서 그 한국사 복원사업에서 이야기 많이 나누었던 마한 문화권의 중심인 전남 영암과 전남 한평 예등리에 있는 신덕 고분과 일본 전방 후원분 고분과의 관계, 그 일본의 야마토 정권은 가야 마한 백제가 일본에 건너가 씌운 분국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개요를 설명해 드리면 우리 이 고조선 강력은 원 마한 진한 변환으로 나중에 나누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한반도 이 강력은 그 중에서도 이제 마한 강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한 강력의 주인들은 누구냐 하면 예족과 맥족, 그 다음에 조선 숙신이라 부르는 이런 세력들이 우리 마한 강력에 이제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다시 일본 열도를 건너가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 부족들이 건너가서 일본을 개척한 시기를 우리가 한 300년에서 한 400년 정도 걸리는데요. 이 시기를 우리가 일본이 기본적으로 통일을 이루게 된 시기가 야마토 정권이 들어서게 된 시기가 3세기에서 한 4세기 사이이고요. 일본 전역을 평정하는데 한 300~400년이 이제 걸렸다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 야마토 정권들이, 즉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레인들이 일본 땅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분국을 세워서 그들과 우리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뭐냐면 서로 그 문화와 그 문물을 주고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전라남도 영암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영암은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윤물 유적은 발굴된 바가 없고, 청동기 시대의 윤물은 서호면의 장천리의 집단 칠학지가 확인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석기와 신석기에 대한 윤물과 유적들은 태백산을 따라서 한경도와 한경북도 쪽에 많이 나오고 있다고, 발굴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서면의 구림리에서 용범 등이 또 출품되었고요. 서호면의 금정면을 중심으로 하여 전분에 걸쳐서 약
한 830여 개에 달하는 고인돌이 분포되어 있고 청동기 시대에 이 지역의 문화 중심지로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것이죠. 또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때는 백제의 영토로서 월라군과 아로곡현, 고미현이 있었고 백제 초기의 고분, 옹관모 등이 시종면과 신북면 일대에 집중 포화되어 있고 일본의 유학을 전해준 왕인의 탄생지가 구스면 구림지일 것이라는 설이 있으며 약간의 유물 유적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라의 통일 이후에 경덕왕 때 영암군으로 개칭했고 월출사는 신라의 소사를 지내는 곳이 되었다. 또한 풍수지리설의 대가인 도선의 탄생에 대해서도 최시원의 설화가 전한다는 것이죠. 또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최진몽과 도선 등의 활동으로 고려 초에 영암의 지위는 급속히 상승하였고 995년 성종 13년에 4년에 낭주로 승격되었고 안남도호부를 두었다. (1018년에) 현종 9년에 안남도호부가 전주로 옮겨감으로써 다시 영암군으로 복직되었는데 이 무렵의 영암은 남부의 황원군, 도강군, 곤미현, 해남현, 죽산현 등을 영속하는 호남 서남부와 행정 중심지로서 존재했다. 예, 이렇게 이제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서는 특히 이제 영암에서는 영암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한 문화권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유물과 유적이 또 발굴되었는데 서호면에 영암 장천리 선사 주거지가 있고요. 응길리에 지성묘군이 있고 서호면에 장천리와 시종면에 월송리에는 청동기 시대의 주거지가 있고 윤물로는 동과 세형 동금, 용범, 석촉, 석도, 석금, 고인돌 등이 있다는 것이죠. 분묘로는 시종면에 영암 내동리 상무덤이 있고 영암 신년리에 고분군이 있고 영암 옥야리에 방대형 고분이 있고 영암 옥야리에 고분군, 학산면에 영암 근계리 고분군 등이 있다 이거죠. 삼국시대의 무덤이 옹관 고분이 시종면과 도표면 일대에 80여 기가 있으며 구슬 등 토기의 다양한 유물이 발굴되고 있고 산성으로는 도갑산성지, 청룡리 성지, 선왕리 성지 등이 있고 이 밖에도 군서면 동구림리에 통일신라시대 도요지인 영암구림리 토기 요지가 있고 왕인박사 유적지도 전라도에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요. 자, 기본적으로 요 내용을 우리가 또 이제 좀 알아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낭랑군이라고 있습니까? 낭랑. 예, 한사군이 그 세웠던 한나라 가 세웠던 한사군이 이제 낭랑을 말하는데 이 낭랑 남쪽에는 외와 접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외라는 것은 일본 열도에 있는 외가 그거는 후에 이제 일어나는 것이고 그 전에 우리와 같은 한갈래인 외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외라는 말도 외라는 말도 바로 광명이 비치는 족속 이런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남의 한평의 예등리에 있는 신덕고분과 일본의 전방후원분 마루야마 고분과의 관계 또 먼저 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는 북쪽은 낭랑, 남쪽은 외와 접해 있고 진하는 마한의 동쪽에 있고 진하는 마한의 동쪽에 있고 10여 개의 나라가 있었으며
그 북쪽은 예맥과 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변지는 진한이 남쪽에 있는데 역시 12개의 나라가 있으며 그 남쪽은 외와 접해 있다. 모두 783개의 나라가 있다. 78개의 나라가 있다 이거죠. 자, 백제는 그 중에 속해 있는 한 나라이고, 큰 나라는 만여호, 작은 나라는 수천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기 산과 바다 사이에 있어서 전체 국토의 둘레가 약 4,000리에 된다. 동쪽과 서쪽은 바다를 경계로 하니 모두 옛 진국의 땅이다. 자, 이 이야기들은 바로 우리가 고조선 시대 때 부족 연맹체 국가로서 우리가 크게는 만요, 작게는 수천가에 이르는 부족 연맹체 단체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4,000기 이상이 남은 전방후원부는 역사적 긍지가 깃든 상징물인데 3세기 중엽부터 7세기 초까지의 고분 시대에 3세기 중엽부터 7세기 초까지의 고분 시대에 오늘날 오사카 일대 긴키 지역에 근거지를 둔 야마토 정권이 각지의 수장과 연합해 통일국가를 세운 역사적 지표로 꼽힌다는 것이죠. 이 바로 오사카 일대의 긴키 지역에 건너간 사람들이 바로 가야, 백제, 신라, 고구려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긴키에서 시작한 이 전방후원분이 큐슈와 간도 등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는 과정이 열도 통일 과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게 정설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전남 한평 예등리에도 이런 신덕고분이 1990년 조사 당시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데 앞이 네모지고 뒤가 둥근 고대 일본 특유의 전방후원분 무덤 양식인데 일명 우리가 장고형 무덤이라고 하죠. 이 무덤 봉분 곳곳에 깬 돌을 산 흔적이 이걸 접석이라 하고 무덤 주위를 도랑으로 두른 것도 일본 그 긴키 야마토 정권, 오사카에 있는 야마토 정권들이 주로 활용했던 고원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방후원분은 우리 조상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미개한 섬나라를 교화시킨 정거이다. 일본 나라 지역에 있는 6세기 중엽이 마루야마 고분, 일본 고분 시대 말기 최후의 전방후원분으로 꼽히는데 이런 전방후원분이 전라도 서남해 안에 현재까지 한 14기가 확인되고 핵심격인 신덕고분에서 외계 금동관과 최고국 칼이 핵심 부품으로 나온 건 논쟁적이라는 것이죠. 숫자가 적고 기간도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 50년에 불과하지만 무덤 주인이 외계 실력자로 해석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서남부 지역과 일본은 바로 같이 교류하고 서로 주고받았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 나라 지역에 있는 6세기 중립의 마루야마 고분은 우리가 유명한데요. 일본 고유 고분 시대 말기 최후의 전방 후원분으로 꼽히는데 밑에는 연못이 있는 사진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또 인덕릉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백제계 왕족이 묻어 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유물이 백제계통 유물이라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일본 학계에서는 이 야마토 정권이 한반도에서 영향을 행사했다는 추론으로 비약시킬 수도 있는데 이미 이것은 폐기된 임나 일본 부서를 감히 제기하는 학자는 이제 없죠. 그래서 이 장고형 무덤을 전방후원분 무덤이죠. 장고형 무덤의 연구 결과 공개는 일본 학계의 와 마찰이 이제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도
이런 식민사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은 앞으로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학계도 무덤 주인을 놓고 외인설과 현지인설, 백제설이 엇갈리는데 무덤 모형과 구조 핵심 부품들은 외계이지만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단서인 금송제 목관, 유물은 백제 고위층 장법이기 때문에 백제인과 일본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부여시 부여족의 일파인 그 부여시가 권력을 잡고 있다가 그 중간에 지금 현재 충청남도 공주에서 출발한 부경계의 한 일파인 곤지가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을 크게 뭐냐면은 발전시킨 백제계의 유명한 뭐냐면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백제는 서로 주고받았던 하나의 분국중 역할을 하고 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 주인공은 한국인가 일본인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무덤의 주인공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 만 출신의 토착 세력의 수장이 왜 일본 큐슈 지방과 교류를 강화하면서 외의 묘지에 장부분을 썼다는 주장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5세기 말이면 475년 계류왕 21년인데 고구려의 침공에 백제 한성이 합력되어 백제의 국세가 약화되었던 시기와 맞물리는데 혹은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단 백제의 남하에 어필하는 의미에서 마흔 출신 토착 세력이 외의 묘지를 썼다는 견해도 있다 이거죠. 요 내용이 중요한데요. 백제의 남하에 어필하는 의미에서 마흔 출신 토착 세력이 외의 묘지를 썼다는 것. 그래서 이 마하 문화권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고조선 문화의 그 풍습과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마하 문화권의 풍습과 양식이 일본 열도에서도 같이 전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덤 주인공이 아예 이제 일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 영산강 유역에 외의 무역센터 같은 곳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곳에서 종사하는 유력한 외의 상사 주재원이 고향의 무덤인 전방 후원분을 서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다. 또는 영산강 유역에 살고 있다가 백제 귀족으로 편입된 외기의 백제 관료라는 설도 있다는 것이 마치 신라가 당나라에 가서 신라방을 만들어와 같은 역할을 예, 와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라남도 서남부인 영산강과 영암은 매우 중요한 그 당시에 세계 국제도시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학설은 일본 열도로 이주해간 한반도계 사람들 중에서 가야인들이 외와 야마토 정권을 세우자 격병기에 북큐슈에 살고 있던 마흔 출신 이주민이 망명객이 신분이 되어서 다시 본향 전남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예, 예, 어쨌든 이 시기에는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다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무덤 주인공이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임나 일본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인, 백제인이든 마흔 출신이든 한국인이라면 원칙적으로 임나 일본부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일본인이라고 마찬가지다. 임나 일본부는 4세기 말에서 6세기 초까지 2세기가량 한반도 남부에 경영했다는 식민지라고 하지. 근데 식민지라는
설인데, 그러나 이 장고형 고분은 50년간 반짝 유행했다. 그것도 겨우 14개 정도만 확인된다는 것은, 이 정도로는 외가 장기간 지배하는 흔적이 있을 수가 없죠. 게다가 그들이 주장하는 임나 일본부서의 중무대인 영남지방에서 장고분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대신 일본에는 가야계, 백제계, 신라계, 고구려계가 유적과 유물이 차고도 남는다. 또 백제가 외국인 채용 방침에 따라 조정에 출사시킨 외인의 무덤이라 해도 임나 일본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자, 고로 의의와 평가. 영암의 고분이나 한평의 고분이나 바다 건너 외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영암의 수로 이용한 농법이 규슈 지방에 처음 시작되고 고분으로 볼 때 한반도 남부에서 이주해간 사람들이 처음 본국이라는 것이죠. 이 고분은 백길에 가까운 평지에 위치한 점, 그 다음에 원방분으로서는 규모가 작지만 단독분의 형태인 점, 석실이 원시성을 갖고 있어도 규모가 비교적 큰 점, 윤물의 진품에 느껴지는 후장의 분위기, 유사 흑도와 말뼈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지방의 수장에 속하는 인물의 무덤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 고분이 지니고 있는 여러 요소는 일본의 전방 후원분의 고식 고분에서 동시에 발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은 그 기운을 추구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다. 예, 강의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